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기필코 믹스커피를 끊고 저녁에는 꼭 30분 걷기를 하겠다고 다짐하셨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느새 내 손엔 달달한 커피 잔이 들려있고 운동화 끈을 묶기는커녕 TV 앞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이젠 의지력도 없나봐 하며 한숨 쉬신 적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매번 내가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 빠져서 실패한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의지력은 타고난 성격이나 정신력이 아니라 마치 팔다리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손주 돌보느라 진을 빼고 병원 다녀오느라 신경 쓰고 배우자와 말다툼까지 했다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의지력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없는데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면 참을성도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지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꾹 참는 인내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의지력은 세 가지 힘의 합작품입니다. 첫째, 유혹을 거절하는 안 하겠어의 힘. 둘째,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하겠어의 힘. 그리고 셋째,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를 기억하는 원해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관리를 해야 한다면 눈앞의 떡을 보며 안 먹겠어라고 하는 힘. 귀찮아도 운동화를 신으며 걷겠어라고 하는 힘.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손주 결혼식까지 보고 싶어라는 진심 어린 목표를 떠올리는 힘.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습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의지력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원시시대의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냅니다. 당장 도망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호랑이는 없습니다. 대신 텅 빈 통장 잔고,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가 우리를 호랑이처럼 위협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일단 한 대 피우고 보자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그 어떤 천하장사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어떻게 이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바로 멈춤과 계획 반응을 켜는 겁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신호가 심박 변이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고 차분하게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차분해지면 뇌의 전두엽, 즉 이성의 뇌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의지력이 충전됩니다. 자, 지금 당장 의지력을 충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느린 호흡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거나 화가 치밀 때 딱 1분만 호흡 속도를 늦춰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길게 늘려서 1분에 4번에서 6번 정도만 숨을 쉬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며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며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딱 몇 번만 반복해도 우리 몸은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모드가 꺼지고 자기 통제 모드가 켜지는 순간이죠.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는 최고의 의지력 충전법입니다. 그런데 의지력을 방해하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오전에 산에 다녀왔으니까 점심엔 자장면에 탕수육 좀 먹어도 되겠지. 일주일 동안 술 참았으니 오늘은 한 잔해도 괜찮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허가라고 부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 조금 나쁜 짓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잘한 일을 생각할 때 오히려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운동을 했다는 뿌듯함이 과식을 부르는 핑계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는 착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한 것을 음식을 먹을 자격으로 보지 말고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걸었으니 먹자가 아니라 오늘 걸었으니 내 몸이 더 좋아졌네. 이걸 망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 힘든 걸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기억하는 것이 보상 심리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무섭습니다. 바로 어차피 망했어 효과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실수로 도넛 하나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오늘 다이어트는 망쳤네. 그냥 남은 거 다 먹어버리자. 실수로 인한 죄책감이 오히려 더 큰 폭식을 부르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짜 위로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나빠지니까 당장 기분을 좋게 해줄 먹을거리나 술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죠. 이때 필요한 건 강력한 채찍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기 용서가 답입니다.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는 사람보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다음 끼니부터 다시 조절하면 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죄책감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는 또다시 의지력을 갉아먹습니다. 실수하셨나요? 괜찮습니다. 툭 털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들에게 현재의 자기 모습과 늙은 후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느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후 자금을 더 많이 저축하고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나를 남처럼 생각합니다. 내일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일을 미루는 거죠. 하지만 미래의 짐을 짊어질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10년 뒤 아프지 않고 여행 다니는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현재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실전 기술 하나를 선물해 드릴게요. 바로 10분 기다리기 법칙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유혹, 예를 들어 야식이나 담배 생각이 간절할 때 딱 10분만 기다렸다가 그래도 원하면 하자라고 자신과 타협하세요. 뇌과학적으로 충동은 파도와 같아서 10분이 지나면 그 강렬함이 확 꺾입니다. 안 돼! 라고 억누르면 더 하고 싶지만 10분 뒤에 하자라고 미루면 뇌는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다른 곳을 보거나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10분 뒤 신기하게도 그 간절함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의지력은 나를 쥐어짜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소중한 나의 미래를 지키려는 사랑입니다. 오늘 배운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 한 번 크게 쉬고 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감사합니다.